네, 이제 이어서 진나라와 한나라 때 시대의 관계사를 좀 볼게요. 주변에 여러 나라가 이때 같은 시대에 존재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흉노, 그리고 고조선, 일본 열도까지입니다. 먼저 진나라부터 보면 진시황이 수도를 함양, 셰냥에 두고 법가를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중앙집권 정책을 강력하게 하는데 뭐 황제를 칭했다거나 36군으로 군연제를 시작했다라거나 하는 통일 정책들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삼공구경의 관료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완자 26쪽에 삼공구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 이거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진나라 거였다. 뭐 삼공 승상 태위 어사대부이고 구경은 중앙부서의 장관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뭐 도량형 문자 화폐를 통일했다, 도로망을 다 정비했다, 그리고 사상 탄압이었던 분서갱유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 거고요. 이 시대 때 흉노를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이때 쌓게 되는 거죠.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오르도스가 잘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르도스가 어디냐면요. 한번 특 18쪽을 보세요. 자료 플러스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황허강이 크게 굽이져 흐르는 부분의 바로 안쪽이죠. 그러니까 만리장성 바로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만리장성을 쌓기 전에는 이 지역이 유목민족과 정통 중국 왕조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의 또 발단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이 오르도스 잘 기억해 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 때로 가면은 이 중국과 흉노와의 관계가 또 역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을 했던 한고조 유방은요, 지방 통치 제도를 이제 군현제가 아닌 군국제를 써봅니다. 왕과 가까운 지역은 군현으로, 그리고 왕이 갈 수 없는 먼 지역은 제후를 임명해서 봉건제로 하는 군국제를 실시를 하게 되죠. 이때 한나라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흉노와 맞서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때 흉노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묵특선우가 지도자였죠. 묵특선우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평성에 있는 백등산 전투에서요. 근데 패배하게 되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라는 흉노에 어떻게 보면 화친을 맺긴 하지만 실상은 공주를 보내야 됐었고 공무를 바쳐야 되는 그런 조금 굴욕적인 입장이었죠. 이 공주가 시집가면 선우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 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고조 때는 오히려 한나라가 흉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한무제로 가면 이제 역전되죠. 9년제로 전국을 다스리고요. 소금과 철 전매를 통해 경제 정책을 하게 되죠.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를 공식 통치 이념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흉노를 조금 올까매기 위해서 장건을 대월지라는 곳으로 이쪽에 멀리 있는 나라로 파견을 해서 대월지와 연합을 하려고 하죠. 물론 이거는 실패를 하긴 하지만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이제 이 이후로도 흉노를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위청, 뭐 곽거병 이런 장수들과 실제로 흉노랑 굉장히 많이 싸워요. 승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아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또 흉노와 대결 이외에도 그냥 한무제는 다쳐요. 다른 데를. 고조선을 멸망을 시켜서 한사군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이 베트남을 쳐서 남비엣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군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둡시다. 네, 그리고 이 한나라는 중간에 잠깐 끊기게 됩니다. 외척 왕망이 만든 신이라는 나라인데요.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했죠. 토지를 국유화한다던가 아니면 노비매매를 금지한다던가 그래서 이
신나라는 이거에 반대했던 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금방 멸망하게 되고 그 호족의 후원을 받아서 이 후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후한을 만든 사람이 광무제 유수예요. 후한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후한 광무제 유수 때 일본의 도장을 하나를 하사를 해줘요. 일본은 그때 수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 노국왕, 금인을 하사한 때가 BC 57년 후한 광무제 때다라는 거 그냥 황금색으로 생긴 도장이에요. 자, 그럼 흉노로 가보겠습니다. 흉노는 사실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서 성장한 최초의 유목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키타이라고 하는 러시아 쪽에서 시작된 1단계 유목민족의 기마수를 전파받아서 발전을 하게 됐어요. 흉노는 요 사실을 잘 기억을 해둡시다. 강력했던 목특 선후 때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지대를 다 통합을 해요. 동호와 월지를 몰아냈다라는 것도 흉노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고조를 굴복시켰다라는 거 우리는 앞에서 봤고요. 한무제 때 이제 다시 역전이 되죠.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겨가게 됐다. 그리고 선후 아래 좌연왕과 우연왕의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봅시다. 수특 잠깐 볼게요. 수특 17쪽이에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선우하면 그 밑에 좌연왕과 우연왕이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알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책에서 출처가 된 건데 우골도후, 좌골도후가 있고 우방, 좌방, 그 밑에 우연왕과 좌연왕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크게 중앙과 좌방, 우방으로 구분되었다라는 거. 좌방은 좌연왕을 비롯한 좌방장들이 우방은 우연왕을 비롯한 우방장들이 배치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은 어려울 거는 없지만 처음에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상, 경, 대부와 같은 그런 관직들이 생겨나고 팔조법이 생겨나는데 이 고조선이 꽤나 성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전국 칠웅의 하나였던 연과 대립을 해요. 그 지도 보면 연이 있어요. 근데 연나라 침입을 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조금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한 교체기, 요 시기를 잘 기억을 해볼까요? 진한 교체기 때 위만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왕위를 찬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가 아닌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중국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는 이렇게 고조선이 급성장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을 느낀 한무제가 침입을 해서 왕검성을 함락을 시키죠. 이때가 고조선 우거왕 때입니다. 1년 동안 저항을 해요. 그 안에서 내분도 있었고 반란도 일어났고 하다가 잘 버텼다가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을 보겠습니다. BC 3세기에서 3세기 정도까지는 30여 개 소국이 존재했어요. 하나의 통일체는 없었던 거죠. 여기 30여 개 소국 중에서 그나마 강력했던 왕국을 하나 뽑자면 히미코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야마토랑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 히미코의 야마타이국에 3세기쯤 위초고 할 때의 그 위나라예요. 위초고 할 때 조조의 위나라로부터 친위 외왕 칭호를 받기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기할 내용이기도 하죠. 4세기에 이르면 이제 최초의 통일 정권, 야마토 정권이 형성이 됩니다.